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현동, 송악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공사의 문제점과 익산시 2017년 본 예산 중 민생 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부에서 편성된 일명 불예산 제1위 추경 예산에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서부역사 진입로는 총 길이 500m, 도로 구간 전체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역 주변 구도심 발전과 서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65억 원을 투입해서 2014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 사업이 실제로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KTX 서부역사 진입도로 용지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 등과 연결된 5개의 각 도로에 차량 회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각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장을 확인해 보니 5개 중 4개의 연결도로 부분이 다 가각부 없이 직선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서 준공 도면을 해당 부서에 요구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또요. 다음은 준공 도면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준공 도면도 5개의 연결 도로 중 4개의 연결 도로 가각부가 시공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다음은 이해가 쉽도록 현장 사진을 저 세모난 데가 지금 다 가각부입니다. 5개의 도로 중 4개의 도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가각부가 미시공되었습니다. 이유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회전을 위한 가각부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게 필요 없는 시설을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시공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 부지에서 제의된 토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처럼 그냥 방치하고 말할 것인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검토를 잘해서 연결 도로당 2곳씩 10평방미터 정도 되는 8군데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방치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산도 그만큼 더욱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토지 일부에 대해 부상가를 조사해 보니 평방미터당 54만 2천 원에서 158만 3천 원 정도, 최고 평당이 520만 원까지 주고 산 거입니다. 저 땅이. 그런데 익산시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한 개수당 약 10평방미터예요. 그럼 어림잡아도 540에서 1580만 원 8개수면 433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는 377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도 2016도 예산이 미확보된 17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도로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도로 역할을 못하는 토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활용 방안이 없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매각을 해서 예산 낭비도 막고 우리 시 도로 개설 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따 답변할 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KTX 익산역은 우리 10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사용하는 역으로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며 서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김제 쪽에서 서부 역사로 오시는 많은 분들 중 인근 상가에 익산역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부 역사 진입로 가운데에 들어서 있는 저 소나무 때문에 역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 부서에 편성된 풀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살펴본 바 사업 부서에 그동안 없었던 민생 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해당 예산을 사업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민안전과에 3억 원, 건설과에 3억 원, 교통행정과에 1억 3천만 원, 도로공원과에 8억 원, 미래농업과에 5억 원 등 각 사업 부서마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목적 사업을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여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다 편성할 수는 없고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갑자기 시설물 파손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이 큰 불편을 겪거나 사고 위험에 처하는 상황 등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즉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풀예산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의 집행사항을 확인해 본 바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확인 후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사업 대상지를 정해서 사업부서에 통보 후 집행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업무 특성에 맞게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풀예산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예산이길래 전문성 있는 담당 부서가 아닌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하는지 그 사유와 집행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위리 추경 예산안에 주민 간담회 건의사항 해소라는 명목으로 100억 원 정도가 편성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러한 예산 편성 경위를 확인해 본 바 주민 간담회 건의사항 또는 견문 보고된 사항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편성된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은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후 그중 일부를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사업부서 담당 직원들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등 우리 시에서 정말 고생하고 바쁜 직원들이라 생각되며 또한 예산부서 또한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을 시민들에게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두 부서가 예산 편성을 위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다니는 것은 효율적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주요 사업장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이 주민수건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과 지역 주민들께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실무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거쳐 타당성과 시급성을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근본 추경 시 편성된 예산들이 시급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예산 부서가 주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KTX 서부역사 지임로 확장공사에서 그 가각부 공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정 의원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아주 적절하게 예리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담당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가각부는 공사를 했는데 거기는 지선도로 아닙니까? 지선도로는 아직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안 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들을 때는 그 핑계입니다. 자기들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불문하고 바로 공사 시작을 해라 했습니다. 즉각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은. 그다음에 지금 서부 역사 들어갈 때 이제 소나무를 심어서 그 역사 간판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우리 독지자께서 아주 좋은 수영이 좋은 나무를 기증해 주셔서 가장 익산에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선정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 뭐 나무 하나에 뭐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 우리 군산에서 들어오는 그 잠수 저영도로에 들어오면서 일정한 시점에서는 안 보이는 시점이 있다고 그래요. 사각 지점이. 전반적으로 멀리서 볼 땐 보이는데 딱 사각 지점이 있어서 그 지역은 안 보인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점에다가 옆에다 바로 안내 지주 간판을 하나 세워라 익산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왜 그런 거니? 그 나무를 옮기는 것보다는 난 그것이 훨씬 좋다. 그 나무가 있음으로써 서부 역사가 분위기가 살아나고 가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대로 두고 우리 그 승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보조 수단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왜 사업부를 이렇게 제쳐놓고 예산부서가 직접 했냐?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이번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동안에 주민 간담이나 그렇다면 읍면도장 견문 보고를 통해서 다 올라온 것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한 것을 사업부서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정해주면은, 옛날 같으면 예산부서에서 현장 점검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절차를 하나 더 뒀습니다. 예산부서가 편성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해라.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되어 온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사업 간의 형평성도 봐야 되고 또 시급성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으로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산부서 한 군데서 봐야 된다. 각 사업자들은 자기 사업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부서 같이 다니면서 통일된 시각에서 전체 균형감각을 가지고 한번 봐라, 하는 취지였는데, 또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전체 사업 우선순위를, 전 사업을 놓고 사업 우선순위를 잘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업부서가 주도적으로 모든 예산 편성서부터 해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시정하겠습니다.